요즘 미국과 중국 관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들 더 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새로운 미중 경쟁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트럼프 일기 때만 해도 정말 강경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기 들어서면 뭐 거의 신냉전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웬걸요? 현실은 완전 예상 밖의 해빙 무드란 말입니다. 워싱턴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이 갑작스런 변화. 대체 그 뒤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고 중국이 이 상황을 그냥 넋놓고 보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상치 못했던 평온을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사이에 중국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곳에서 영향력의 빈틈을 아주 발빠르게 꽉꽉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전략적인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네, 바로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엇갈리는 인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오해가 생겨요. 지금 화면 왼쪽을 보시면 미국은 중국의 그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제적인 약점,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크 차이나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성기는 끝났다. 이렇게 본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중국은 어땠을까요? 힘은 아직 세지만 서서히 쇠퇴하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막 발버둥치는 미국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의 약점만 쳐다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중국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걸까요? 그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모든 전략의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인물, 바로 시진핑 주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시진핑의 권력 장악 과정이 이게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12년에는 그 유명한 호랑이 사냥, 그러니까 부패한 고위 관리들을 때려잡으면서 경쟁자들을 싹 제거해버렸고요. 2014년에는 남중국해에서 힘을 과시하면서 군부까지 확실히 장악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관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뭐랄까 건축가에 가까웠던 거죠. 와, 이 비유가 진짜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집에 온 전기 기술자 같다는 건데요. 이 기술자는 벽 뒤에 어떤 전선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시진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산당 혁명 원로의 아들,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부르는 출신으로서 권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어디를 딱 건드려야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재편되는지, 또 어디를 잘못 건드리면 내가 감전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다면 시진핑의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사람이 시간이 자기네들, 즉 중국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소련이 왜 망했는지 이런 역사적인 실패를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자나 군사력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국이 조급해하지 않고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쟁의 판도가요, 단순히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것뿐만 아니라 각자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양국이 가진 내부적인 문제점들, 이 역기능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가진 역설이에요. 안을 들여다보면요, 주체할 수 없는 과잉 생산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무역 흑자를 만들어내고 결국 이 돈이 다른 나라들을 쥐락펴락하는 지정학적인 영향력, 즉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버리는 참 기묘한 상황인 거죠. 반면에 미국은 어떨까요? 이 인용문이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중국의 문제점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창문이라면 미국의 문제점은 자기 발목을 잡는 족쇄 같은 거예요. 극심한 정치적인 분열 같은 이런 내부 문제들이
중국이랑 제대로 한번 붙어보기도 전에 스스로의 힘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중국 학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그래도 동맹국들이 반발하면 어떡하냐, 걱정되지 않냐 그랬더니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그래서요? 걔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와, 이 한마디에 중국의 자신감이 그냥 다 녹아있는 거죠. 미국의 동맹국들이 입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미국 편을 들지 몰라도 결국 경제적으로는 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절대 외면할 수 없을 거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숫자 15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 같은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나라조차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애를 써서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90%에서 겨우 70%로 낮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20%포인트 낮추는데 15년이 걸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얽혀버린 공급망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싸움, 이 진정한 경쟁은 과연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실행격차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는 다 알아요. 뭐 핵심 광물 의존도라던가 국방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거, 보고서도 수두룩하게 나와서 진단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실행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거 해야 되는데 다 아는데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길 힘과 의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을 잘못 읽는 것은 결국 미국 자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의 일부다. 어쩌면 우리가 시진핑을 그리고 중국을 자꾸 잘못 읽는 이유가 결국 우리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닐까요? 진짜 경쟁 상대는 저 멀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